아침 7시 반, 박수진은 휴대폰 알람을 끄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26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어깨가 무거웠죠.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쓰러지시면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거든요. 아빠, 오늘도 괜찮으시죠? 병원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에 간단한 답장이 왔습니다. 응, 걱정 마라.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마트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보니 지친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파운데이션으로 다크서클을 가리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봤어요. 오늘도 화이팅! 스스로에게 건네는 응원이었지만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정규직에 안착하고 있는데 자신만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는 현실이 씁쓸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마트에 도착한 수지는 동료들에게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곳에서 일한 지 벌써 8개월째였어요. 처음엔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생계를 책임지는 소중한 일터가 되어버렸죠. 계산대 앞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수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빠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만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런데 그때 입구 쪽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마트 사장의 아들인 임재식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임재식은 4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트에서 별다른 직책 없이 아버지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실세인 양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키는 크지만 배가 나온 체형에 항상 비싼 브랜드 옷을 입고 다녔죠. 문제는 그가 수진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수진 씨, 오늘 일 끝나고 시간 있어요? 재식이 계산대 앞으로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손님이 많은 시간대라 수지는 당황스러웠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바빠서요.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재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영화 한 편 어때요? 요즘 재미있는 거 많던데. 재식의 목소리엔 거절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는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수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어서요. 하지만 재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수진에게 접근해서 데이트를 신청했고 거절당해도 다음 날이면 또 나타났어요. 심지어 수진의 휴대폰 번호까지 알아내서 퇴근 후에도 계속 연락을 보냈죠. 수진아, 너무 차갑게 굴지 마. 내가 그렇게 싫어? 어느 날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수진 앞에 재식이 나타났습니다. 둘만 있는 공간에서 그의 접근은 더욱 부담스러웠어요. 수진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재식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야, 내가 뭐라고 그렇게 도도해? 여기서 일하는 것도 우리 아버지가 허락해 주신 거라고. 협박 같은 말에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병원비를 생각하면 이 일을 잃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개인적인 만남은 어렵습니다. 수진이 단호하게 말하자 재식은 씩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래, 생각할 시간을 줄게.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 그의 뒷모습을 보며 수지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 수진을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일에 집중하려 해도 재식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온몸이 경직되었죠. 동료들도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고단한 일상 속에서 수진에게는 작은 위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트 주변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와의 만남이었어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할머니는 항상 낡은 회색 카디건을 입고 작은 손수레를 끌며
골목골목을 다니셨죠. 처음 할머니를 본 건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 퇴근길에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폐지를 줍고 계시는 모습을 봤어요. 수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우산을 할머니께 씌워드렸습니다. 할머니, 비 많이 맞으셨어요. 이거라도 쓰세요. 할머니는 잠시 멍하니 수진을 바라보시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미소가 어찌나 따뜻하던지 수진의 마음도 덩달아 훈훈해졌죠. 그 이후로 수진은 할머니를 볼 때마다 작은 정성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빵이나 야쿠르트가 나오면 할머니께 드렸어요. 때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서 건네기도 했고요. 할머니, 오늘 날씨가 춥네요. 이거 드세요. 수진이 따뜻한 호빵을 건네자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고마워라며 웃으셨습니다. 할머니의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 고마워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동료들은 수진의 행동을 보며 너무 착해서 탈이야라고 말했지만 수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구부정한 등과 거칠어진 손을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움직였거든요. 저 나이에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시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은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다가 넘어지실 뻔한 일이 있었어요. 수진이 재빨리 달려가서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수진을 바라보시더니 평소보다 더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고마워, 착한 아가야. 할머니의 손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수진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할머니가 자신을 누구와 혼동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임재식의 집요한 구애와 경제적 압박 때문에 힘들었던 수진에게 할머니와의 만남은 소중한 쉼터 같은 존재였습니다. 작은 선행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하지만 수진의 작은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임재식의 구애가 점점 더 노골적이고 집요해졌거든요. 퇴근 후에도 계속되는 문자 메시지와 전화, 그리고 직장에서의 불편한 시선들이 수진을 옥죄어왔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인 만남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날 수진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제식에게 분명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제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 나를 계속 무시할 거야? 제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데 내가 뭐라고 그렇게 건방져? 수진은 몸이 떨렸지만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마음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제식은 술에 취해 수진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박수진. 전화 안 받을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수진은 휴대폰을 꺼버렸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수진을 보는 시선이 어딘가 어색했거든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자 제식이 사장과 함께 수진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박수진 씨,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사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식이가 말하길, 당신이 마트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서 밖에 있는 할머니에게 줬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근무 시간에 자리를 이탈해서 개인적인 일을 했다고도 하고요. 수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유통기한 지난 것들만 가져갔고 그것도 평소에 버리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근무 시간에. 변명하지 마세요. 제식이 끼어들었어요. 내가 직접 봤다고요. 멀쩡한 야쿠르트랑 빵을 가져가는 거 말이에요. 정말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런 일을. 수진이 항변하려 했지만 사장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마트의 신용에 관련된 문제니까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요. 수지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는 어떻게 하죠? 생활비는 또 어떻게 마련하란 말인가요? 사장님,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됐어요. 짐 정리하고 나가세요.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해고당한 수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임재식은 멀리서 팔짱을 끼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거절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무언의 메시지였죠. 마트를 나서는 수진의 뒷모습은 처량했습니다. 8개월 동안 성실하게 일했던 곳에서 억울하게 쫓겨나게 된 거였거든요. 해고당한 다음 날 수진은 집에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는 아직 이 소식을 전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휴대폰엔 병원에서 보낸 수납 안내 문자가 계속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수지는 한숨을 내쉬며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적거렸어요. 하지만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자리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마음은 급했지만 몸은 움직이질 않았죠.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일까 싶어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깔끔하게 입은 50대 남성이 서 있었어요. 수지는 경계심을 갖고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박수진 씨 맞으신가요?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하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이정호라고 합니다. 잠시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실까요? 수지는 어리둥절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실은 제 어머니 일로 찾아왔습니다. 이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마트 근처에서 폐지를 줍고 계시는 할머니가 제 어머니입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할머니의 아들이라니. 어머니께서 항상 수진 씨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착한 아가씨가 자신에게 잘해준다고, 정말 고맙다고 매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정호의 말에 수지는 놀랐어요. 할머니가 자신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사실 어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요. 가족과 함께 지내기 어려워 따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제가 조용히 따라다니며 지켜보고 있었는데 수진 씨가 어머니께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주시는지 다 봤습니다. 이정호의 설명을 들으며 수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런데 어제 마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수진 씨가 해고되셨다고요. 이정호의 표정이 미안해 보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알았다면.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일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그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정호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쨌든 제 어머니 때문에 피해를 보신 건 맞죠. 정말 괜찮습니다. 할머니께 작은 도움을 드린 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에요. 수진의 말에 이정호는 더욱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죄송합니다. 수진 씨 같은 분이 억울하게 일자리를 잃으시다니. 이정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요. 수지는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일자리 말입니다.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니고 수진 씨가 원하신다면요. 수지는 이정호의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저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모르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제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가 수진 씨께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아신다면. 이정호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혼자 두고 있다는 죄책감에 항상 시달렸는데 수진 씨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휴대폰에서 병원 문자가 또 울렸습니다. 수납 기한이 내일까지라는 내용이었죠.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정호는 수진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혹시 급한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수진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혹시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있을까요? 결국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를 생각하니 자존심을 챙길 여유가 없었거든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정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르바이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직원으로 오시죠. 수지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네, 정직원이요? 네, 정직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시고. 수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이정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명함을 받아본 순간 수지는 더욱 놀랐습니다. 한결푸드 대표이사 이정호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중견기업 한결푸드의 대표입니다. 이정호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한결푸드요? 수지는 그 회사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식품회사였거든요. 정말 대표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 씨 같은 분이야말로 저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이정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어머니를 대하는 수진 씨의 마음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진심으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런 분이 진짜 인재거든요. 수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월급은 신입사원 기준보다 높게 드릴게요. 그리고 가족병원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정호의 말에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내일부터라도 출근 가능하세요? 수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뀐 거였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지는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죠. 한결푸드 본사 건물 앞에 서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20층짜리 깔끔한 건물과 로비에 세련된 인테리어를 보며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내가 여기서 일하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수진 씨죠?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인사팀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수지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마트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이제는 정식 회사원이 되는 거였죠. 수진 씨, 어서 오세요. 이정호 대표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첫 출근 소감이 어때요? 아직 꿈만 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인사팀에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후 수진은 자신의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깔끔한 사무용품들과 컴퓨터, 그리고 명패까지. 마케팅팀 박수진 사원이라고 적힌 명패를 보니 정말 실감이 났어요. 수진 씨, 저희 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넸습니다. 모두가 친절했고 수진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마트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함께 회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수진 씨는 어떻게 이 회사에 오게 되셨어요? 선배 직원이 물어봤어요. 수진은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우연한 인연으로 대표님과 알게 되었어요. 오후에는
본격적인 업무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지는 새로운 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마케팅 자료를 검토하고 기획안을 살펴보는 모든 과정이 흥미로웠거든요. 대학에서 배운 이론들이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이정호 대표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첫날 어떠셨어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열심히 배워서 회사에 도움이 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수진의 다짐에 이정호는 만족스러워했어요. 참, 가족병원비 지원 관련해서 서류 준비해 주세요. 최대한 빨리 처리해 드릴게요. 이정호의 배려에 수진은 또 한 번 감격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은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식 직장을 구했어요. 아버지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우리 딸이 참 대견하다. 그날 밤 수진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희망으로 가득한 마음이었거든요. 억울하게 잃었던 일자리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거였죠. 수진이 한결푸드에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이 새로웠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의 병원비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의료비 덕분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를 산책하던 수지는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할머니였어요. 여전히 작은 손수레를 끌고 폐지를 줍고 계셨죠. 수지는 반가운 마음에 할머니께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수진의 부름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착한 아가야. 할머니는 수진을 알아보셨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반갑던지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수진이 물어보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응, 잘 지냈어. 너는 요즘 안 보이더구나. 네, 새로운 직장에 다니게 되어서요. 수진의 대답에 할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착한 아가는 좋은 일이 생겨야지. 할머니의 말씀에 수진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할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자신을 기억해 주시는 게 고마웠거든요. 수진은 할머니 옆에 앉아 잠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제가 새 직장을 구하게 된 것도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작은 친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수진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고마워. 할머니는 평소처럼 한마디로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는 세상 모든 감사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수진도 저야말로 고맙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이정호 대표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를 지켜보러 오신 모양이었죠. 수진이 손을 흔들자 이정호도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와 재회하셨네요. 네, 정말 반가워요. 수진은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말했어요. 이정호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수진 씨 덕분에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하세요. 집에 가서도 계속 수진 씨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할머니는 아들과 수진을 번갈아 보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수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한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인연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할머니, 앞으로도 자주 뵐게요. 수진의 약속에 할머니는 또 고마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죠. 작은 친절은 돌아오지 않아도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베푼 선의는 언젠가 더 큰 기쁨이 되어 돌아온다는 걸 수지는 이제 알았어요. 마음이 곧 복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았습니다.